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데이터 앤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 랩 박사과정 김선희입니다. 오늘은 자연어 처리 바이블이라는 책의 챕터 4 텍스트의 전처리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PPT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자가 공유해준 PPT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해당 PPT 페이지는 아래에 그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기타 참고한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텍스트 전처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비정형 데이터 내의 오류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일정한 규격이나 형태를 지닌 숫자가 아니고 텍스트나 그림, 영상처럼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정형 데이터는 주로 행과 열,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 형식으로 표시가 가능하고 숫자, 날짜, 제이슨 등의 파일 형식을 가지고 있고 전체 데이터의 약 20%가 이 정형화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정형화 데이터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차지하는 용량이 비교적인 적고 그 후에 분석을 위해서 처리해야 될 전처리 과정이 작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unstructured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는 행, 열, 이런 관계형 데이터 형식으로 표시가 불가능한 시각 정보, 음성 정보, 로우 텍스트 등 정보들이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의 80% 이상이 이런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고 이 데이터는 차지하는 용량이 비교적 많고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정하고 사용하고 그 이후에 분석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의 특징이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릴 때도 뭐 하나만 삐끗하면 그게 잘못된 거고 텍스트를 만들 때도 띄어쓰기를 하나 잘못하면 그게 잘못된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의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전처리 과정이라고 본 책에서는 정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전처리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본 책에서 이야기하는 텍스트 전처리와 일반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할 때 이야기하는 텍스트 전처리가 조금 다르다는 점입니다. 본 책에서는 비정형 데이터의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텍스트 전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전처리 과정에 텍스트 문서의 변환, 즉 여러 형태의 데이터 파일에서 텍스트만 뽑아오는 과정, 그리고 띄어쓰기를 교정하는 과정, 철자 및 맞춤법을 교정하는 과정을 이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의 전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부분은 데이터 정제와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텍스트 전처리는 텍스트 분석을 하기 전에 분석하기 좋은 형태로 이 텍스트 데이터를 정제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토크나이징, 노멀라이징, 포스태깅, 스토버드 제거, 스티밍, 레마타이징 이런 분석 방법들이 주로 텍스트 전처리 방법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이용한 분석 프로세스는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에 이용하기까지의 프로세스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을 때 이 가운데 부분을 텍스트 전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 책에서는 이 텍스트 전처리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 단계인 데이터 정제 부분을 이 텍스트 전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수집을 한 후에는 이제 본 챕터 4에서 배우는 데이터 정제를 수행을 하고 그 이후에 텍스트 전처리를 통해서 텍스트 분석에 용이하게 이 텍스트 데이터를 변형을 해야 됩니다. 이 텍스트 전처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 토크나이징은 문장의 기본이 되는 단어 위주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이 부분은 챕터 5 어휘 분석에서 같이 살펴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노멀라이징은 의미가 같은 단어를 통합하거나 대소문자를 통합하는 정규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본 책의 챕터 7 이제 의미 분석 챕터에서 살펴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포스태깅은 주어진 단어의 품사를 판단하는 거고 그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 그 문법적인 관계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챕터 5 어휘 분석과
챕터 6 구문 분석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스탑워즈 제거는 분석에 불필요한 단어를 제거하는 부분인데 본 책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밍은 단어의 표제어 혹은 어간을 수출하는 분석인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챕터 5 어휘 분석에서 살펴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텍스트 전처리를 한 이후에는 텍스트 분석을 실제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 후처리, 시각화 등의 프로세스가 더 존재하지만 이제 본 챕터에서는 이러한 긴 프로세스 중에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에 이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 본 책에서 얘기하는 텍스트 전처리는 이 데이터 정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정제의 첫 번째는 텍스트 문서를 변환하는 것입니다. 즉, 목적으로 하는 파일로부터 텍스트를 추출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문서 파일은 사람들이 읽기에는 편하지만 컴퓨터가 이해하기에는 어렵고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시스템상에 열어봤을 때는 HTML은 위와 같은 형식으로, PDF는 다음과 같이 이 줄이 나눠져 있는 형식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텍스트 정보만을 뽑아와야 한다 라는 게 이 텍스트 문서의 변환이라는 것입니다. 텍스트 문서의 변환은 문서 파일을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텍스트만 남기는 작업인데요. 여기서 여러 특수 문자 혹은 불필요한 타 언어 문자 등의 제거가 필요합니다. 이때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수행을 할 수 있는데 특수문자 제거, 문장과 관련 없는 특수 커맨드 혹은 코딩을 규칙적으로 제거, PDF의 경우 텍스트를 문장 단위로만 끊게 함으로써 줄바꿈과 같은 요소를 무시, 그리고 문장 경계 인식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문장 경계 인식은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에 이제 패러그래프가 있고 패러그래프마다 이제 소챕터가 있을 때 특정한 챕터만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사라고 하면은 이 기사는 맨 위에 제목이 있고 그 아래에 이 설명이 있고 마지막에는 광고가 있고 맨 마지막에는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이름이 작성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형식일 때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는 제목과 이 내용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만을 가져오는 것을 이제 문장 경계 인식, 즉 이 본문과 이 광고 부분 이 문장을 경계를 인식한다라는 게 이 문장 경계 인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HTML 형식으로 돼 있는 부분을 전처리하고자 할 때는 코딩 관련 커맨드, 센터, 슬래시 센터 이런 부분의 커맨드를 제거하고 제거한 후에 남은 특수 문자를 제거하면은 이 순수하게 문장 단위로 텍스트가 남는다고 합니다. 이 예시는 현재 HTML에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예시이고 저는 추가적으로 특허 문서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 텍스트 분석 변환을 이제 특허 데이터 사례에 적용해 보는 것인데요. 제가 여기서 얘기할 특허 문서는 USPTO, 미국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 문서입니다. USPTO는 이미지를 PDF 형식으로 묶은 형태로 이제 특허 문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문서를 다운로드 받게 되면 이제 이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PDF를 다운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글자로 인식하기 위해서 OCR, 광학 문자 인식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이 그림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문장과 관련이 없는 특수한 커맨드 혹은 코딩을 규칙적으로 제거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 특허 문서에서 얘기하는 특수 커맨드나 코딩은 쪽수, 줄수를 표시하는 숫자, 머릿말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PDF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줄바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줄바꿈과 같은 요소를 무시를 하고 마지막으로 문장의 경계 인식, 내가 원하는 부분만, 원하는 섹션만 떼우는 그런 이 5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특허 문서를 이제 전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서 살짝 살펴보면 특허 문서를 다운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이제 문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게 긁히지가 않는 이미지 형식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지 형식으로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OCR을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 이 텍스트 형태의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들이 이제 추출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주일수도 모두 나오게 되고, 여기 55, 60, 65는 이 옆쪽에 써 있는 주일수 55, 60, 65이고, 여기 써 있는 2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다라는 표시하는 이 숫자 2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작 오브 픽셀스가 이제 이 첫 번째 여기 오브 픽셀스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로 변환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쓸모없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문장과 관련 없는 특수 커맨드 또는 코딩을 규칙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모두 제거하고 줄바꿈과 같은 요소를 무시하게 되면 지금 이 문서에서 디멘저널 어레이 오브 픽셀이 이제 이어지는 데이터였는데, 이제 이렇게 OCR로만 변환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위쪽에 있고 여기는 오브 픽셀부터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바꿈과 같은 요소를 무시해서 합쳐버리게 되면 two dimensional array of pixel이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데이터가 구조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4번까지 나와 있는데, 마지막 5번이 이제 원하는 문장 경계를 인식을 해서 원하는 텍스트 데이터만 뽑아오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 대문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제목 이후에 있는 내용을 하나의 섹션으로 구분을 해서 이 대문자로만 되어 있는 것을 제목, 그 아래에 있는 문단들을 내용으로 정의를 해라 라는 이런 룰 베이스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특허 문서를 전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띄어쓰기 교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는 한국어에서 크게 의미분절, 가독성, 의미 혼용 방지의 용도로 이용이 되는 이 단어 사이의 공백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이런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런 텍스트 데이터를 긁었을 때 띄어쓰기를 한 번 더 교정해줘서 정확한 텍스트를 얻는 것이 이 문자열 처리 시의 오류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교정하는 방법에는 규칙 기반 방법이 있는데요. 이 규칙 기반은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을 하는 규칙 기반의 이제 분석적인 방법입니다. 주로 어휘 지식, 규칙, 오류 유형 등의 휴리스틱 규칙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사람이 이럴 때 이렇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정의해 놓고 그 조건에 맞는지 아닌지를 이 텍스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틀렸으면 고친다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규칙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오답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실질적으로 무한한 오답이 있는데 그거를 모두 고려해서 사람이 규칙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그 규칙 기반 띄어쓰기 교정 방법의 예시입니다. 다음과 같이 들어가셨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이 띄어쓰기 오류에는 띄고 가셨다라고 고치라는 이런 규칙이 있고, 그거에 맞게 이제 틀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띄어쓰기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띄고 가셨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렇지 않다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규칙 기반의 방법의 이제 한계점으로 될 수 있는 게 중의성이 띄는 문장이면은 이게 띄는 게 맞는 건지 안 띄는 게 맞는 건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점 또한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규칙 기반이 아닌 통계 및 확률 기반의 이제 띄어쓰기 교정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말뭉치로부터 자동 추출된 음절의 N그램 정보를 기반으로 기계적인 계산 과정을 거쳐서 띄어쓰기 오류를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음절 N그램은 유니그램은 이제 하나의 단어가 있는 음절이라는 거고, 만약에 바이그램이라고 한다면 음절 정보를 기반으로라고 하듯이 이렇게 두 개의 단어, 즉 단어의 이제 개수를 표현하는 것이고, 이제 그게 N개다. 몇 개인지 잘 모르지만 이제 N개다라고 해서 이제 N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방법론은 언어 모델의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이 띄어쓰기를 교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데이터만 있다라면 거기에서 나오는 통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구현이 매우 용이하고 만약에 새로운 단어가 나왔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로버스트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학습 말뭉치, 이제 학습이 되는 말뭉치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정확도 및 오류율이 높다라는 한계점이 있고 이 통계적이고 확률 기반의 이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띄어쓰기 이후에 철자 및 맞춤법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철자 교정은 정확한 의미 전송 및 정보 교환에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춤법 검사입니다. 맞춤법 및 철자 교정기의 두 가지 수행 역할은 텍스트 내의 오류를 감지하고 그 오류를 어떻게 수정해 줄지 제안을 하고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류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오류들이 나타나는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삽입, 더를 더얼 이라고 추가적으로 문자를 입력하는 오류이고 생략은 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를 넣지 않는 대체는 이를 이 쿼티 자판기 근처에 있는 다른 스펠링으로 잘못 누르는 순열은 너무 급하게 타자를 치다 보니 철자 순서가 바뀌는 이런 오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자 및 맞춤법 교정 방법은 마찬가지로 규칙 기반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띄어쓰기 교정이랑 이제 비슷한 과정이고 여기서는 언어 현상의 규칙성을 추가로 응용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맞춤법 교정 과정은 전처리, 품사 태깅, 규칙 탐색, 교정 결과 제시의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규칙 기반이 아니고 확률 기반의 방법입니다. 띄어쓰기랑 마찬가지로 확률 기반도 데이터셋이 커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과 학습을 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 반면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이제 로버스트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베이지안 인퍼런스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맞춤법 교정하는 모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안 인퍼런스 모델 수식을 설명을 하면 특정 단어 C를 사용할 확률이랑 옳은 단어 C로부터 오타 T를 낼 확률을 곱하게 되면 이제 그게 선택된 그거를 이제 옳은 단어 후보군 집합에 대해서 모두 어규맥스를 하게 되면 선택된 맞춤법 수정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이 C가 가장 이 두 개의 확률의 곱이 가장 높은 경우를 이제 선택하는 거고 이제 그게 제한이 돼서 맞춤법 수정 결과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특허 데이터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데이터는 사실 띄어쓰기나 맞춤법 교정 과정은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 데이터가 등록되는 프로세스는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이제 텍스트 데이터가 문법적인 오류가 있지 않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당연히 띄어쓰기나 맞춤법 교정을 수행은 할 수 있지만 그 수행 유무가 뒤쪽에 분석의 용이성 혹은 정확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특허 문서는 이런 띄어쓰기나 맞춤법 교정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허 문서에서는 어떤 텍스트 전처리가 중요하냐면 이제 챕터 5, 6, 7에서 공부할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 태깅이라든지 뭐 스티밍이라든지 그런 기타 전통적인 텍스트 전처리 과정이 일반 플레인 텍스트보다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좀 더 힘을 들이는 게 분석을 용이하게 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데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챕터 4 내용입니다.